첫 번째 이슈 나스닥입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간의 에어버스 보조금 분쟁 판결 대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 크루드 오일입니다. 오펙의 9월 석유 생산량이 8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세 번째 이슈 골드입니다. 달러 강세 속에 금은 2개월 내 최저치 기록했습니다. 네, 오늘도 세 가지 이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나스닥부터 짚어볼 텐데요. 다음 주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대표단이 협상을 재개할 예정일 가운데 시장은 현재 미국과 유럽 간의 또 에어버스 보조금 분쟁에 대한 WTO의 판결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WTO가 미국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자, 이와 관련해서 오늘 나스닥은 어떤 대응 전략 가져가면 좋을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보죠. 하나, 둘, 셋. 네, 오늘 나스닥은 관망 의견 주셨네요. 좀 어떻게 볼까요? 사실 이제 오늘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미리 얘기를 드리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기회에 대한 싸움인 것 같아요. 해외선물이라는 건 내용 자체가. 네.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매수를 좀 더 선호하는 편이긴 한데 어떤 결과치가 나와야 된다고 좀 판단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 드리는 부분은 뭐냐면은 미증시를 보실 분들은 고위급 회담 이후에 보세요. 고위급 회담 이후에. 고위급 회담에 대한 결론 자체가 추세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부분 판단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들 추세 좋아하잖아요, 추세. 추세가 가장 이상적인 부분은 뭐냐면은 손익에 대한 극대화죠, 상황 자체가. 한 방향성에 대한 결과치로 한 방향성을 보게 된다면은 수익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확률적으로 극대화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좋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추세가 나오는 시기에 대한 부분 자체가 오히려 이제 고위급 회담에 대한 이후에 대한 예상 자체가 좀 펼쳐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기술적 분석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헤드앤숄더에 대한 결과가 터졌기 때문에 저가에 대한 부분이 7,750에 머무를 가능성이 굉장히 대두가 돼요. 지금 상황은. 근데 이 부분이 단순하게 추세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나 낮나에 대한 측정을 한다면은 오히려 이제 일목균형표에 대한 추세보다는 당분간 박스 랠리에 대한 파동 자체가 이어질 가능성이 다소 높다고 좀 측정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 고위급 회담이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우호적인 내용 자체가 나오고는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결과론적인 부분으로 시황을 보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더 맞아요. 그러면 나스닥 자체가 앞으로 나스닥이든 S&P든 다우지수든 간에 여태까지 보였던 상승 랠리에 대한 추세를 한 번 더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나요? 네, 결과치 자체가 어쨌든 간에 화에 대한 모드 자체로 간다면은 다시 한 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추세입니다, 여러분들. 결과 나오고 나서 들어가는 것 자체가. 매수 보기 얼마나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급하게 마음 먹을 필요 없다는 부분을 언급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수익을 내고 싶다면은 어떤 기간, 어떤 무엇을 기다리는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미증시는 고위급 회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박스 랠리 파동이 이어질 수 있으니 이 부분을 판단하시고자 웨이팅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오늘 나스닥은 관망 의견 주셨는데요. 일단 미증시는 곧 재개될 미중 간의 고위급 무역 협상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보고 그 결과가 나오면 그 이후의 추세를 좀 판단해 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오늘은 관망 의견 주셨고요. 자, 다음 이슈 살펴보도록 하죠. 크루드 오일인데요. 로이터에 따르면 지난 9월 오펙의 석유 생산량이 8월 수정 수치보다 감소하면서 8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또 미국 에너지정보국 월간 보고서에서 4월 이후 3개월간 생산량이 하락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현재 구간 크루드 오일은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앤다운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네, 오늘 오일은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은 좀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사실 이제 데일리적인 부분으로 나와서 하는 부분이 맞겠지만은 저는 사실 내용 자체를 좀 바꾸려고 해요. 제가 지금 업을 들었던 이유 자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차트 한번 보고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기술적 분석은 매도예요, 여러분들. 간단하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매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미리 이제 언급을 좀 드리자면은 유가 자체가 언제든지 폭등할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아까 이제 미국 쪽에 대한 셰일 내용 자체를 보여줬던 이유 자체가 뭐냐면은 네. 셰일에 대한 내용 자체를 보여줬던 이유 자체는 뭐냐면은 앞으로 미국 쪽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란을 제재할 가능성을 먼저 언급을 드리는 거예요. 네, 네. 여러분들. 미국 쪽에서 이란을 제재할 가능성이 언급되고 두 가지 조건 자체를 먼저 표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56에 대한 이탈 자체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전제. 두 번째는 미국 쪽에서 이란을 제재하겠다는 기간 발표입니다. 두 가지 자체가 조건이 충족된다면은 여러분들은 매수만 보셔야 돼요. 오히려 지금 단가 내에서는 추가적으로 방향성에 대해서 제거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오히려 본다면은 매도가 맞겠죠. 근데 수익에 대한 극대화를 원하신다면은 네. 이 이탈에 대한 관점 자체를 좀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게 오히려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수를 든 이유가 따로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56에 대한 이탈 위치값이 표현이 된다면은 그때부터 보시라는 거예요. 늦지 않습니다. 지금 200틱 윈데요, 양세동 마스터님. 하지 마세요, 그럼.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얘기를 드리지만은 선물이라는 구조 자체는요, 원래 이제 데일리 트레이딩 관점이 아니에요. 기준을 좀 정확하게 설명드리면. 이게 파생에 대한 구조 자체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파생이라는 것 자체가 새로운 상품인 거예요. 이제 현물 대비해 갖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상품에 대한 구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만기라는 제도를 도입시킨 거고, 이런 제도 자체를 도입시킨 거예요. 상품을 다양성을 내놓기 위해서. 그래서 월물이 있는 거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현물에 대한 기반으로 선물 지수가 움직인다는 건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네. 근데 실질적으로 외환 거래라든가 석유에 대한 유가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이제 장기성에 대한 부분으로 기본적으로 모멘텀을 잡고 거래를 하세요. 선물이라는 것도 같습니다, 여러분들. 데일리 트레이딩 관점보다는 오히려 눅눅히 기다리고 타이밍이 왔을 때 그때 매매해도 늦지 않다고 좀 언급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저번에 이 연도색 이제 저항대에 대한 이탈 관점이 있을 때까지 좀 웨이팅하라는 언급을 드렸었는데 아직까지 굉장히 유효합니다. 근데 오늘 매수를 든 이유는 56 이탈 되면 그때 보자는 마인드를 좀 강조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매수 들었으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크루드 오일 전략 전해주셨는데 일단 오늘은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구간에서는 사실 추세상으로는 매도지만 이게 조금 데일리 트레이딩 관점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수라는 점 함께 전해드리고요. 먼저 56달러 선 이탈하고 그리고 미국이 이란을 제재하겠다고 발표를 한다면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그때부터 유가는 크루드 오일은 매수 바라보면 좋겠다라는 전략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골드 살펴보도록 하죠. 무역 협상에 대한 경계감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달러를 그러면서 달러는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 금은 2개월 내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자, 현재 구간에서 골드는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앤다운 들어보죠. 하나, 둘, 셋. 네, 골드는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골드는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간만에 다운이네요. 네, 네. 사실 이제 다운에 대한 내용 자체가 이제 이번에 있었던 제가 사실 이제 지난주 나왔을 땐 1470대에 대해서 이제 매수에 대한 관점을 좀 보라고 언급을 드렸었는데 지금 매수보다는 매도에 좀 포커스를 맞춘 이유는 사실 이제 이번 헤드라인하고 좀 연결을 하고 싶어요. 골드가 강세가 펼쳐졌었던 이유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 대한 양적 완화가 진행되는 부분이라고 좀 강조를 드렸었는데 네네. 아직까지는 유효합니다. 앞으로 이제 미국 쪽에서 이제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진행할지 안 할지에 의해서 골드에 대한 추세 자체가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하는데 오늘 이번 헤드라인에 대한 내용상 본다면은 오히려 매도포를 보는 게 가장 이상적인 태도라고 보고요. 지금 1500대에서 매도 자리를 한 번 더 제스처 취하고
300틱에 대한 수익 구간이 한번 연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1500에서 어디까지 보시면요. 1450까지 볼 수 있어요. 1450대까지. 그때까지 이제 매도에 대한 구간에 대한 수익 포인트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드리겠고 이번 헤드라인 양적 완화에 대한 우려 부분 자체가 미국 쪽에서 다소 해소된다면은 조정세가 좀 더 가파르게 내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대두가 돼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지금 매도를 좀 판단하신다면은 인플레이션 발표 전까지는 1,500대에서 매도를 취하고 그리고 결과치가 하향 조정이 됐다면은 또 한 차례 그럼 1,450대에서 오히려 매수를 보는 스위칭 전략을 좀 구사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